오랜만에 1박 2일로 석세스 아카데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의 그 영향권에서 이제야 좀 서서히 벗어나서 애터미가 이제 10여 년 이상 달려왔던 그런 길을 정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특히 화장품에 대해서 우리 한상근 전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신뢰가 가죠? 예, 정말 몇백만 원을 받아도 충분한 그런 품질의 제품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거를 애터미는 이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가야 된다 해서 가격을 낮추고 이렇게 해왔는데, 사실은 처음에 콜마하고 이렇게 가격 내고를 할 때도 쉽지는 않았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가격을 덜렁 낮춰주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저는 10여 년간 자동차 부품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월급쟁이 이제 17년을 했거든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자동차 업계는 원가 관리가 다른 산업 분야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타이트합니다. 왜냐하면 2만 개에서 많게는 4만 개까지 부품을 조립을 하는데, 거기에 몇천 원, 몇만 원만 부품 하나당 가격이 더 올라가도 자동차 전체 가격이 팍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원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른 수건도 짠다, 이런 식으로 한 10여 년 동안 이제 훈련을 받아왔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품을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 회사에 얼마 주세요, 그런다고 얼마 주는 게 아니에요. 공장에 옵니다. 공장에 와가지고 예를 들면은 원료 무게, 전자 저울에다 다 답니다. 뭘 보자고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 수입 오려면은 수입 면장 원본을 보자고 합니다. 그럼 거기 가격이 다 나와 있겠죠. 그럼 몇 그램당 얼마다, 이렇게 원료 가격을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가공 비용은 어떻게 책정하느냐?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작업자. 그러면은 공장 현장에 가가지고요, 이렇게 작업 표준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작업 표준서대로 작업을 하는지를 보는데, 자, 시작 해가지고 스톱워치로 잽니다. 그래갖고 17초, 그럼 초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인건비를 쳐줘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타이트한 곳에서 그런 원가 관리 시스템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다가, 사실은 이제 화장품 업계에 와서 보니까 마른 수건도 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물동이에서 수건을 이렇게 꺼내면 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 있죠.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타이트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만났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화장품이 주스보다 비쌀 이유를 한번 대봐라. 식물로 만들었다면서. 그러면은 주스도 100% 식물이고 화장품도 100% 식물이면은 주스 가격에 주면 되겠네? 이렇게. 근데 이거는 무슨 요세미티 무슨 어디 나무에서 추출하고 하고 막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나무 좀 많이 심으면 되겠네. 땅 널널하니까. 계약 재배시켜.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쪽에서 봤을 때는 무식하다시피. 제가 화장품에 대해서 무식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월급쟁이 17년 하는 가운데 제가 화장품 공장 공장장을 임시로 좀 대행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공장의 공정 분석을 전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과장을 불렀어요. 뭐 때문에 공장이 안 돌아가는가 했더니, 화장품 그 뚜껑, 용기에 뚜껑 하나 없어서 라인 세워놓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구매과장 불러가지고 이 뚜껑 언제까지 들어오냐고 물었더니, 한 내일 모레쯤이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는 바로 조인트 까는 겁니다. 진짜 때리질 않고 폼만. 앞으로 내가 몇 초 단위로, 내가 몇 분 단위로 보고하라고는 안 하겠지만은 몇 시간 단위로 보고를 해. 알았어? 그리고 지금 이 부품이 떨어져 있는데 네가 왜 여기 있어? 그 공장에 가 있어.
지금부터 너는 그 공장으로 출근을 해서 그 부품을 싣고 이 회사로 와라. 오기 전까지는 오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간 즉시 전체 공장을 장악을 해가지고 모든 공장 관리를 지금부터 그 공장에 가서 네가 공장장을 해. 알았어? 이렇게. 왜냐하면은 저는 자동차 회사에서 모 기업에서 딱 부품 회사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부장급이든 이사급이든 과장급이든 그 사람이 임시 공장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퇴근 관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리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설비에 문제점이 있으면은 그 설비를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메인데이 오후 사회를 맡은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민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우리 명지 퍼스트 컨센터를 방문해 주셨네요. 예, 날이 갈수록 자리가 없습니다. 빨리빨리 나중에 늦게 오시는 분은 자리가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일찍 오셔서 자리를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바로 메인데이 행사 시작하기 전에 사원제창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제창 준비!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순서는 제품 강의입니다. 네, 이분을 소개해 드리자면, 네, 우리 명지는 국제 신도시입니다. 네, 국제 신도시에답게 우리 중국어를 또 유창하게 하실 수 있는 따자하오. 네, 따자하오. 네, 우리 명강사, 네, 명강 최지연 세일즈 마스터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히 모시겠습니다. 예. 大家好，我来介绍一下，大家今天过得好吗？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하루 저는 잘 보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기에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 자리를 서니까 참 어색하고 마이크 잡는 게 너무나도 어색한 그런 부분이 많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제품이 뭐가 출시가 됐나요? 이름 제대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선로션? 무슨 선로션? 네. 프레쉬 선로션. 프레쉬 선로션. 오늘 제품 출시되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사장님? 아니요, 예, 그냥 네, 얼굴 표정에서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말 그대로 프레쉬 선로션 하니까 왠지 엄청 이 선로션, 선크림 선로션이긴 하지만은 엄청 산뜻할 것 같고 발림성이 좋을 것 같고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선로션 오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피부를 부탁해라고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네, 사실 저 지금 화장한 얼굴인데요. 이 피부를 벗기면 기미가 엄청 많습니다. 예. 아마 우리 문영희 사장님은 저를 알고 계셨을 거예요. 제가 노 메이크업으로 엄청 들락날락할 때 많이 보셨었던지라 많이 부끄러워한 부분이 있는데 이 선로션 선크림을 어렸을 때부터 조금 더 케어를 했더라면 엄마의 이 유전자를 물려받지 않고 그리고 자외선으로부터 생활 속에서 내 피부를 조금 더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이제 우리가 애터미 제품 중에도 선에 관한 이런 로션 크림이 엄청 많은데 저는 항상 쓰면서 좀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용량이 작잖아요. 그래서 온몸에 다리에 발등에 저는 또 그리고 여름이 되면 양말을 좀 잘 안 신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여성들은 샌들을 신거나 그 샌들에 또 이제 스타킹을 신기가 조금
좀 촌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맨발을 다닐 경우가 많고 또 이제 조리를 많이 신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항상 발등에도 저는 선크림을 바르고 그렇게 했었었는데 우리 애터미 선로션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가격이 싸고 좋으나 용량이 작아서 얼굴에만 좀 바르게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온 출시되는 용량도 업이 되어서 180ml나 되고 혹시 기존에 우리 쓰는 8,000원짜리 선로션은 선크림은 용량이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80ml입니다. 예. 80ml에서 가격도 업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익히 많이 본 사진들이에요. 그죠? 예, 광 노화, 빛에 의해서 이제 노화가 된 부분과 우리 자연적으로 노화된 부분들은 조금 더 낫죠. 그죠? 지금도 우리는 노화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위에 있는 이런 전등이나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는 온라인으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핸드폰 정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노화 부분들을 보고 25년 동안 트럭 운전을 해온 남성의 사진입니다. 노화의 진행 차이, 창가 반대편 피부와 창가 피부를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눈에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우리가 자외선에는 우리 피부가 아주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도 이제 많이 필요로 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예, 택시 기사의 양쪽 얼굴, 예, 자외선 차단 제품은 바른 쪽 얼굴과 안 바른 얼굴, 그리고 똑같은 쌍둥이인데요. 얼굴 노화 상태가 이쪽 부분이 더 많이 노화된 부분이 보이기도 합니다. 네, 피부 노화의 90%는 자외선으로 인한 것입니다. 라고 이제 이 부분들도 우리 한번 인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프레쉬 선 로션 이름 자체도 너무 상큼해서 제가 오늘 이제 주문을 할 때 고객들 거 미리 한 3개를 정도를 받아놨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조금 쟁여놔야 될 것 같아서 이거 품절될까 싶어가지고 얼른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부터 했는데 이제 이름 자체도 이제 얼마나 산뜻한 느낌일까 그리고 또 향도 너무 기대되더라고요. 어떤 향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디서든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자외선. 우리 자외선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에도 의외로 이런 자외선들을 생각을 그래도 여름이 더 심하긴 하지만은 사계절 내내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맑은 날 그리고 휴대전화 부분도 무시 못할 것 같고요. 이 사무실 안에 그리고 흐린 날에도 우리가 햇빛은 보이진 않지만은 우리 피부는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닷가나 이제 강가 물가 위에서도 이만큼의 제일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피부 테스트의 주범 자에서는 우리가 이 UVA라는 거는 파장 길이가 320에서 390mm 정도 돼서 우리 피부 깊숙하게 침투해서 주름이나 각종 피부에 문제되는 부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UVA와 그리고 UVB도 같이 보시면은 이제 파장 길이는 거의 예, 조금 더 이제 더 얕기는 하지만은 전체 자외선 중 5%에 해당하긴 하지만 강한 힘으로 피부 표면을 태워서 심지어는 화상이나 탈모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UVA는 우리 피부의 안에 제일 깊숙한 진피층까지 들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이제 항상 그 제품을 볼 때 UVA, UVB 차단이 되어 있는지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무기, 유기, 자외선 차단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무기 차단제가 뭐고 유기 차단제가 뭐고 이 부분들이 엄청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기자차라고 이야기를 하면 물리적 필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물리적으로 이제 막을 형성하여서 자외선을 튕겨내는 선크림이라고 합니다. 네, 튕겨내는 선크림. 유기자차 선크림이라고 하면 화학 성분이 자외선을 우리 피부 속에서 흡수한 뒤에서 이 열로 방출을 해서 자외선을 막아내는 선크림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조금 이제 어떤 부분이 자기한테 피부가 더 맞을지 부분들이 있기는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이 자외선들이 튕겨져 나갈 건지 아니면은 이제 흡수를 해서 이제 분해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 성분 자체도 조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 프레시성 로션에서는 무기 자외선 차단제라고 해가지고 좋은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우리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외선은 반사, 빛은 싫어, 반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자외선 차단 스킨케어 단 하나로 끝냅니다. 왜 이 말을 꺼냈는지 이제 조금 궁금했었는데, 예, 어서 오세요.
예, 애터미 프레시 선로션으로 얼굴과 몸에 부드럽게 다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 케어를 만들 수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재료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주요 성분이라고 하니까 우리 뭐 녹차 추출물이나 뭐 캐모마일 고수나 이런 부분들은 익숙한 단어들이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초저분자, 히알루론산, 그리고 판테놀 이 부분들이 조금 많이 낯선 단어이기도 해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초저분자, 히알루론산, 네, 그리고 판테놀. 네, 오늘 한번 얘기하셨으니까 나중에 설명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익숙하시리라고 봅니다. 예, 용량은 180ml고, 그리고 그 얼만큼 발라야 될까 엄청 항상 궁금했었는데 그 바르는 용량은요. 얼굴이 크든 작든 간에 한 동전 500원 정도 사이즈를 짜서 듬뿍 바르는 게 좋으시다고 합니다. 바르는 그 순간 자외선을 차단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외선 차단은 물론 피부 케어까지 온 가족이 안심하고 사용하는 마일드 선케어. 예, 이 선크림을 바를 때 우리 아이가 바르는 거 괜찮을까? 항상 조금 의심스러웠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00% 무기 자외선 차단제고 그리고 이지 워셔블 해서 선크림을 바르는 날은 꼭 세안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긴 하지만은 이 오늘 출시된 이 신제품은 물로 세안으로 해서도 어느 정도는 씻겨 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크림이긴 하지만 선로션이긴 하지만 진정 보습 성분까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초저분자 히알루론산과 판테놀 그리고 녹차 추출물 페모마일 고수 때문에 주름 미백에도 다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직 신제품이다 보니까 받아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한번 얼른 발라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얼만큼 그게 이제 부드러운지 그 로션 타입의 이제 데일리 제형으로 돼 있고 온 가족이 사용 가능한 안전한 선로션이라고 돼 있으니까 더 믿음이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 이렇게 좀 규제가 많지는 않지만은 그 리프 프렌들리 친환경 선로션이라 해가지고 이제 어떤 성분들 해초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영향을 가니까 그 제품에 대해서 못 쓰게 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인증 마크까지 다 받아서 환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로션이 될 것 같습니다. 음,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밑으로. 미안합니다.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익숙하지가 않네요. 아, 네. 그리고 무기자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징크 옥사이드가 오늘 가셔가지고 애터미 제품뿐만 아니라 선로션, 선크림 뒤에 이 징크 옥사이드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징크 옥사이드 이 단어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징크 옥사이드. 예, 업이 업인지라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다. 지식도 많지는 않지만. 네, 자, 이 징크는요, 아연이라는 뜻이고요. 옥사이드는 산화물이라는 뜻의 그 조합 단어로 성장과 이 아연은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로도 들어가 있다, 그죠? 아연은 성장과 조직, 그리고 골격 형성 및 생식과 면역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는 필수 원소입니다. 그리고 산화물은 산소와 다른 원소가 결합한 화합물을 총합을 해서 이 징크 옥사이드는 산화아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연이 근데 이제 썬로션 이야기하는데 아연 결핍까지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시하게 여기는지 봤더니 이제 성장 지연과 면역 결핍 등의 신체에 안 좋은 결과가 초래가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아연과 산화물의 만난 그 단어의 조합 단어라고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 하얀색으로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무기자차의 선로션은 조금 바르면 하얀색 빛의 백탁 현상이 있을 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두드리다 보면 우리도 이제 화이트 선로션 쓸 때 보면 이 조금 처음에 발림성은 하얀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두드리다 보면은 내 피부로 찾아가지 않던가요, 그죠? 네, 너무나도 신기했었던데 이 징크 옥사이드 자체가 살균 효과를 하고요. 그리고 또 피부 보습에 엄청 뛰어난 그 성분이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 범위가 바르는 순간 넓은 부분을 차단할 수가 있고 스킨케어 제품에 사용될 만큼 순한 성분으로 민감한 피부라면 이 선로션을 추천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피부 장벽 개선과 진정 효과로 건강하게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고 그 발림성이 자꾸 이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엄청 빨리 발라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네, 민감한 피부라면 징크 무기자차 선로션을 추천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어, 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제품 특징 중에 이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징크 옥사드의 자외선 차단 효과에 대한 그러한 이제 방어막이나 또 이제 영역대 차단 부분이나 이러한 특허 부분을 나중에 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허를 받은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네, 산뜻한 마무리가 어떻게 발리는지 한번 구성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피지나 피지 케어 부분까지 라이트한 피팅감의 구성 다강성 파우더를 적용하면서 이렇게 실험한 부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지 워셔블 이래서 이제 씻는 부분에 있어서도 잘 씻기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얼굴에도 몸에도 안심하고 사용. 저는 이제 이 민감성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가 됐다 해서 엄청 기다리고 있는 제품인데 올 여름에 이 자외선 차단제를 잘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제 그 녹차 추출물에 있어서는 우리 카테킨 성분이 녹차 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피부 진정이나 미백에 도움이 된다. 혹시 우리 어렸을 때 여기는 지금 남성분들이 많은데요. 그 녹차 티백 있잖아요. 그거 물 우려내가지고 세수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없으세요? 어. 저는 엄마 따라서 어렸을 때 그렇게 세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녹차 티백을 집에서 좀 잘 안 먹으니까 세안할 때 막 넣어가지고 이제 피부 미백에 이제 신경 쓴다고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 제주 녹차 추출물이 들어가 있고 아까 우리 예약했었던 이 판테놀 고보습 피부 진정, 각질 제거, 세포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히알론산 초저분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보습과 주름을 동시에 또 해결할 수가 있고 캐모마일 꽃으로 피부 진정이나 항염 등에도 도움이 됩니다. 음. 아까 이야기했었던 친환경 마크도 받았었고요. 그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트러스 향을 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향이 음, 맡아보면은 조금 이제 상쾌한 그런 느낌이 좀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향을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무향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부분 향에 있어서는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부터 성인까지 온 가족 모두 사용 가능할 수 있고 촉촉한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백탁 현상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를 꺼려 하시는 분 그리고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로 인해서 자외선 차단제 사용이 망설여지시는 분께 무조건 추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다른 이런 Q&A 같은 경우에서는 별로 이제 궁금하신 점들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사용하시면 이런 백탁 현상들은 두드리다 보면 제 피부 찾아가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본인 피부 찾아가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온 가족용으로 나온 새 제품이라고 안심하고 쓰셔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안하기가 좋다. 예. 외출하기 전에 우리 보통 제일 이제 선로션은 맨 마지막 단계에 바르고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쿠션을 바르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성분들은 마지막 마무리에 선로션을 화장하시는 분은 네. 그다음 쿠션을 바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28,800원에 11,000pb입니다. 오늘 프로모션이 있죠. 그죠? 예, 86,000원대에 5만 pb나 지금 가고 있으니 아직은 품절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한번 먼저 써보시고 좋은 점들 그리고 고객분들께 많이 전달하는 그런 썬로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애터미 선크림 하면 국민 선크림이죠. 네, 그래서 요번에 그 프레쉬 솔루션
로션인가요? 이름이? 아, 로션. 크림이 아니고 로션이랍니다. 네. 어떤 그 차이가 있는지는 저도 직접 써봐야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도 오늘 출시된 거 맞죠? 예, 지금 바로 들어가셔갖고 주문을 하시고 내일부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멋진 프레시한 강의 해주신 우리 최지연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는 기초 사업 설명 시간입니다. 네, 우리 오늘 기초 사업 설명하실 분은 글로벌 FC의 총 리더시고, 예, 팀 FC 총 리더 글로벌 네임은 준입니다. 준이시고 요즘 이분을 보면 왜 저렇게 열심히 밤새도록 애터미를 하실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결국은 저희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를 조금 더 빨리 좀 좋은 시스템에서 성공시키고 싶으신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짠할 때도 있는데, 아무튼 오늘 우리 안준영 센터장님 모시고 기초 사업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스마트하게 애터미하는 남자 샤론 너즈 마스터 안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민재 팀장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요즘에 제가 밤에 잠을 좀 안 잡니다. 낮과 밤이 바뀌어가지고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고 잠을 줄였어요. 하루 24시간이 너무 부족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진짜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렇게 잠을 줄여가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몰골이 썩더라고요. 보는 사람마다 피부가 왜 그렇노? 하는데 애터미 하는 사람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왜 밤새도록 진짜 날밤을 새가면서 거의 본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애터미 사업에 목숨을 걸고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기란 것을 겪어보셨나요? 우리 최지연 사장님, 제분 강의하셨던 최지연 사장님. 위기. 지금 이 위기입니까? 지금 이 위기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드셨습니다. 다들 지금 이 위기라고 합니다. 저도 살면서 인생의 위기를 3번,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위기가 온다고 하잖아요. 살아가면서 3번 정도의 큰 위기는 온다고 합니다. 저도 살면서 위기를 겪으면서 살았었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좀 부유한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었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 대학교 등록금도 없어서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안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등록금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가난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일만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군대 대신에 원양어선에 승선을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원양어선에 승선을 한다는 게 참 쉽지만은 않은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원양어선 타다가 뜬금없이 사라진 사람들. 저도 봤어요. 그런 사람들을 배 타면서. 실제로 그런 광경도 목격을 하고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원양어선 타면서.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시에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당시에 배 탈 때 제3지대라고 하는 이 방송 이름이 제3지대, 거기서 저희 배에 촬영을 오셨어요. 영하 45도 폭탄의 바다 남극. 매 순간 예측할 수 없는 위협이. 1시간여에 걸친 남극 바다와의 사투는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듯했다. 그러나 길이 90m에 달하는 거대한 그물이 바닷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배 안 가득 붉은 빛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21세기 인류 최후의 식량으로 불리는 크릴 새우. 그것은 또 하나의 전쟁이었다.
동산의 선원들은 바로 이런 추위와 혹독한 날씨 속에서 남극의 바다와 싸우고 있었다. 되게 재밌다 이제. 1년 동안 배에서만 생활해온 선원들은 외진이 들고 온 뜻밖의 소식에 반가워했다. 햇빛이죠. 5월 6일 신문이면 열흘밖에 안 지난 거냐? 서울에서 17,000km 떨어진 남극의 바다. 육지와 격리된 그곳에서 가장 그리운 것은 바로 고국과 가족의 소식이었다. 네, 저 때가 제가 배 타고 이 방송이 나갔을 때 제 생일날, 제가 배 타고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바로 방송이 이제 찍었는데 제 생일날 이 방송이 나간 거예요, 한국에서. 저희 부모님들이 얼마나 펑펑 우셨는지 이걸 보면서 그 마음이 저는 또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배를 내려서는 이 원양어선에 관련되는 그 어구를 만드는 트롤 어구였거든요. 아까 보셨죠? 크릴새우, 우리 낚시 미끼 끼울 때 그 새우는 트롤 어구라고 하는 그런 배에서 잡아요. 트롤 어선이라고 하는 배에서. 그 트롤 어구를 만드는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해서 말레이시아로 파견을 가고 참 많이 야외였죠. 지금보다 이때 더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한 20년 전인데. 예. 저 말레이시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제가 이때 백만갑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때도 완전 개척이었어, 개척. 정말 우리 한국에 대한 어구를 전혀 모르는 나라나 국가에 가가지고 우리 어구를 소개하고 손짓 발짓 해가면서 언어 이 사람도 뭐 그 저도 말레이시아어를 못하지만 이 사람도 한국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손짓 발짓 해가면서 이렇게 영업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저는 8년 동안 재직을 했고 우리 아이는 항상 제가 공장으로 퇴근을 했어요. 공장으로 어린이집 하원을 이쪽으로 했었어요. 어린이집 차가 우리 그 공장으로 이렇게 내리면 저는 애를 받아서 제 사무실에 올려놓고 다시 공장으로 들어가서 용접을 합니다. 이런 그 아주 평범한 이런 직장 생활을 8년 동안 계속해서 진행을 하다가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첫 번째 위기는 이제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 젊었을 때의 나의 그런 시간과 그런 상황들을 바쳐서 저는 돈이 없는 상황들을 어느 정도는 해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맞벌이 보통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맞벌이 하는 집들이 알고 보면 더 어려워요, 형편들이. 아이 케어하는 것도 찾기 어렵고 차라리 이렇게 외벌이 하는 가정들이 조금 더 여유롭게 살더라고요. 제가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근데 맞벌이를 하면서 저희는 그래도 아내가 은행을 다녔었고 이렇게 좀 그래도 여유롭게 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내가 이제 첫째를 놓고 나서 병에 걸렸어요. 갑상선 강진이라고 하는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너무 심하게 그 병이 와가지고 직장을 못 다니는 그런 상황까지 놓였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어렵게 들어갔던 직장을 그만두면서부터 와 생활고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이제 크고 집에 대한 그런 대출이자 우리 집을 살 때 다들 대출 받아서 사잖아요. 대출이자 나고 하니까 뭐 남는 게 없어. 그때부터 경제적 고통을 정말 심하게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직장을 다니면서 책 읽었다 그랬잖아요. 책을 읽었고 경제관념에 대해서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엄청 많은 생각을 했었고 그런 중에 읽었던 책에서 네가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하지 말고 네 스스로를 위한 일을 찾아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 저는 그런 일들만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도 한 푼도 없던 제가 빚만 시달리던 제가 그리고 한 달 생활비도 모자라서 벌어놨던 거 끌어쓰면서 이렇게 살았던 제가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무턱대고 그냥 찾아갔어요. 무턱대고 찾아갔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갈망하길래 여기에 모여 있을까라고 저는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 눈에 띄었던 그 키즈 카페라는 프랜차이즈 회사를 보게 되었고 그 프랜차이즈 회사를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하고 정말 겁도 없이 진짜 지금 같아서는 아예 시도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때 당시에 제가 이 프랜차이즈를 창업한다는 결단을 내리고 제가 순수하게 대출 빚이 얼마였냐면 4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4억 8천만 원 하면 이자 돈만 해도 몇백만 원씩 나오는 그런 겁없는 짓을 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 아찔해요. 지금은 절대 하면은 안 되는 그런 일인데 그런 결단을 했고 저는 8년 동안 다녔던 직장에 사직서를 냅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제가 직장 다닐 때는 그 직장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을 때는 이 직장을 그만둔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적처럼 저는 키즈카페라는 그런 도전을 시작했고 이제 사직서를 던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참 창업을 준비를 하면서 무엇이 가장 어려웠냐면 그때 제가 집을 산다고 받았던 대출이 한 2억 8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이제 키즈 카페를 창업한다고 추가적으로 받은 게 2억 정도 더 받았었는데 4억 8천 그거를 받으면서 계약금 낼 돈밖에 없었어요. 진짜 계약금 낼 돈밖에 없어가지고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500만 원을 냈어. 그런데 대출이 안 된대요. 대출이 안 된대. 대출이. 그래서 진짜 그때는 돈 빌리러 다닌다고. 여러분들 돈 빌리러 다녀보셨어요, 혹시? 돈 빌리러 다녀봤는데 아무도 돈을 안 빌려주더라고요. 친구들, 정말 믿었던 친구들도 저한테 돈을 한 명도 빌려준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님들마저도 저한테 등을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스스로 해결을 했어야 됐고 저는 결국에 어느 수준까지 돈을 빌려러 다니냐면 사채까지 쓰는 이자가 거의 20% 이상 되는 그런 사채까지 쓰면서 마지막 잔금을 치렀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제가 살아오면서 이 과정, 이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다면 힘들었다고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대출은 받았죠. 대출을 받아서 자영업에 입문을 했어요. 입문을 하고 이제 장사를 시작했는데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장사만 시작하면 책에도 그래 써 있었어요. 나를 위한 일을 하면 반드시 지금보다 나은 인생을 살 것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돈에 빠듯하게 맞춰서 창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좋은 자리에도 못 들어갔을 거잖아요. 창업하러 좋은 자리에도 못 들어갔었고 또 생각했던 것처럼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거기서 또 무너질 수는 없잖아요. 없었고 저는 마트며 진짜 동네 방방곡곡 좀 애기 있다 싶은 사람들한테는 다 가서 인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전단지 만들어 가지고 오픈 전에도 계속 돌리고 마트에 가가지고도 돌리고 쇼핑하는 아주머니들한테도 돌리고 시장 가서도 돌리고 그런 노력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매장에 올라오는 손님들한테는 정말 애들 똥기저귀 하나까지 다 갈아주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얼굴 들고 다니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 동네에서는.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 전부 다 내 친구. 아줌마들이라고 하면 저 키즈카페 사장님, 그냥 키즈카페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그렇게 그 정도로 노력을 해서 그 동네 사람들을 다 제 친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어쩌면 제가 백만갑 거기에 대한 그런 능력치가 있었던지도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그 장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이자 내고 나면은 남는 게 없더라고요. 정말 진짜 자영업 들어가고 나서 뭐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했었냐면 그냥 직장 다닐 걸. 진짜 그냥 직장 다닐 걸이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대로 무너질 수만은 없잖아요. 제가 이 자영업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냥 직장 다닐 걸 해서 그만두게 되면 그 남은 4, 8천만 원이랑 빚은 어떻게 해요? 맞잖아요. 그냥 벼랑 끝에 몰렸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냥 죽을 수만은 없었고 가족들은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은 집에서 이제 응애응애하고 울고 있고 그런 상황에 저는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키즈 카페의 프랜차이즈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으로 진짜 뒤에 이 현수막 남의 가게 그 박람회 하는데 옆에 한 켠에 진짜 이 현수막 한 장 걸어 붙이고 박람회를 나갑니다. 박람회를 나가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제 키즈 카페를 만들어 주셨던 분이에요. 제 키즈 카페를 만들어 주셨던 분인데 제가 이분한테 잘 보이려고 이 프랜차이즈 회사를 만들고 싶어서 저는 아무런 기술이 없잖아요. 키즈 카페 공사를 할 수 있는 기술도 아니고 공돌이가 뭘 알겠어요. 잘 보이려고 그 낮 시간에는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캐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도면을 그리는 공부를 하고 프랜차이즈 회사를 어떻게 하면 창업할 수 있을지 그런 기획에 대해서 정말 몇 날 며칠을 몇 달 동안은 그 기획을 해서 이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그래서 나랑 같이 일합시다라고 하려고 결국에는 같이 일을 할 수 있었고요. 결국에는 진짜 1호점 창업했을 때가 정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다른 브랜드 하려고 하는 사람 다른 브랜드 하려고 하는 사람 진짜 내가 원가 창업해 해줄게라고 하면서 한 3개월은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거의 무릎 꿇다시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꼬마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 1호점을 창업할 수 있게끔 그것도 진주에 할 수 있게끔 해서 1호점이 탄생을 합니다. 탄생을 했고 정말 열심히 달려왔어요. 열심히 달렸었고 진짜 그 1호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매장들은 조금 늘어났었고 어느 정도 제가 자리를 좀 잡았어요. 자리 잡고 빚도 다 갚았고요. 진짜 처음에 영업할 때는 참 라면 먹어가면서 그 2호점 딱 창업했을 때 우리 이분하고 진짜 그 길거리 동네 한복판에서 계약서 딱 쓰고 나서 저 한 100m 옆에서 하이파이브를 탁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정도로 참 어렵게 해서 이 키즈 카페 창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었고 한 80개 정도 되는 매장을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는 안정화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2019년도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것들이 다 원점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가맹점들은 계속해서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했고 진짜 그 회사로 로얄티가 안 들어오면 회사가 어떤 상황에 놓이냐면 회사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매장들은 계속해서 폐업을 했었고 거기에 또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코로나 때 할 수 있는 브랜드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화이트 펜슬 스터디 카페라고 하는 이 브랜드를 만들어서 또 위기를 극복했죠. 코로나 때 130개나 창업을 했어요. 130개.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와, 이 화이트 펜슬이든 키즈 카페든 영원한 일은 하나도 없구나. 이 세상에 영원한 일은 없구나. 언제든지 나에게는 이런 환경적인 요소들이 위기로 다가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했고 나는 정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평생 동안 그리고 내 자식들한테까지도 내가 물려줄 수 있는 일을 과연 내가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키즈 카페를 그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죠. 이 직장에서는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거를 책임져 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저부터가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니까 항상 잘 될 때 더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잘 될 때 새로운 브랜드를 생각을 했어야 됐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앞이 막막해지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정말 안정적인 직장은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지금은 그 전에 화이트 펜스를 운영했던 그분하고 완전히 결별을 하고 이렇게 단독 법인으로 제가 키즈 카페 프랜차이즈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하신 줄 아세요? 이 사이에 애터미를 만난 겁니다. 애터미를 만났고 저는 영원히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많은 노력들을 했고 그래서 낸 회사가 우리 애터미였고 애터미에 집중을 하려고 하니 애터미에서 성공을 하려면 집중을 해야 되고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잖아요. 제가 하고 있던 그 일들과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서 온전히 어느 것 하나에 집중할 수 없었던 애를 발견을 했고 여기서 헤어집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지금 키즈 카페만 단독 법인을 제가 운영을 하고 그 같이 동업을 했던 분은 화이트 펜슬을 운영하면서 다른 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키즈 카페 단독 법인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법인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정말 많은 위기들을 겪어왔었죠. 근데 그 위기들이
만약에 제가 그냥 직장만 다니고 있었다면 큰 어려움 없이 아마 세상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까지도 직장 다니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 같은데 이 다양한 위기를 겪고 그 힘든 구간을 넘으면서 저는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정말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내가 내 스스로도 많은 성장을 했었고 지금의 내가 탄생하기까지 참 그런 위기들이 내 인생을 견인해 줬구나라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안 해본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위기 속에 살면서 부동산, 그 프랜차이즈 업종도 다양하게 해봤었고요. 그다음에 경매로 집도 사봤고, 재테크도 좀 많이 해봤었고, 그런 돈 되는 일들을 많이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도전. 여기 많이 보던 사람들이 좀 있었죠. 제가 처음부터 애터미를 접했던 거는 아니에요. 제가 처음부터 어, 영원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찾아 나섰던 회사가 애터미가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그 로버트 기요사키 책에 보면은 적혀 있어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해라고. 미국 사람들은 다 하나씩 끼고 간대요. 영원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이 뭐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스스로 제 발로 찾아가 가지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때 처음 이 회사를 방문한 날 사회자가 제 파트너인 박승우 사장님입니다. 박승우 사장님께서 사회를 보셨고 너무 스마트한 모습에 참 반했어요. 아, 저 친구가 내 파트너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그때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파트너가 되었어요. 같이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받았던 장면인데요. 이 교육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다양한 교육이 있는데 정말 이글 아이즈라고 하는 거는 그냥 성공의 8단계 가르쳐 주는 그 교육인데 수강료가 40만 원입니다. 40만 원.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이글레스트라고 하는 그런 교육이 있었는데 수강료가 60만 원. 60만 원. 그리고 나서 또 마지막 과정으로 우리 리더 강의 뭐 이렇게 좀 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그 내추럴 셀링 이라는 강의가 얼마인 줄 아세요? 1박 2일 가르쳐 주거든요. 1박 2일.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점심 한 끼 주고, 다음날 또 가가지고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1박 2일 강의에 150만 원이었어요. 그런 돈을 내고 주는 그런 회사에서 그래도 수료를 했어요. 왜? 꿈이 컸기 때문에. 여기서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도 많이 해봤었고,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도 있었고, 이 자신감 넘치는 얼굴 보지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었고, 네트워크 마케팅, 이 홈미팅. 우리는 지금 홈미팅은 안 하잖아요. 센터 미팅으로 하고, 우리 애터미 시스템은 거의 애터미 회사에서 다 준비를 하는데, 홈미팅도 하고, 실험하는 거예요. 이 화이버지라고 하는 그 제품이, 식이섬유라고 하는 제품인데, 우리 많이 하거든요. 이런 제품 하고, 이 디톡스 하는 그런 영양제들도 막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우리 애들 모델로 삼아가지고 사진도 찍고 유튜브도 하고 저 때 제가 유튜브를 했었어요. 유튜브 제가 아직도 있습니다. 공개 안 할 건데 이 회사를 서기하기 위해서 유튜브 촬영도 했었었고 정말 열심히 했었죠.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열정적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의 레벨에 올랐었고 그 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제품도 좋고 이 회사의 비전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 회사에 대한 비전은 아직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가 문제였나? 뭐가 문제였나? 거기 사는 시스템들이 돈을 주고 일단은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제 파트너를 초대했는데 그 돈을 내고 그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진짜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가입비, 유지비 있고 이런 것들은 둘째치고 일단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정서에는 참 안 맞고 이게 힘들구나. 이게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조금 이렇게 한 2년 정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제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유사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 가지고는 절대 성공 못 하겠다. 파트너를 초대하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초대하면은 다 반은 사업하잖아요, 애터미에서는. 절반, 저는 그런 평균을 가지고 있거든요. 2명 초대하면 1명은 사업해요. 사업하는데 거기는 초대하는 족족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온라인으로 이제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스폰서님들한테 결별 선언을 하고 저는 이 시스템은 참여 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밖에 나가서 온라인을 통한 시스템, FC 스마트 시스템이 여러분 처음에는 유사 거였어요. 애터미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포부를 가지고 모델 써가지고 영상도 찍고요. 영화도 찍고요. 앱 만드는 것도 정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어요. 정말 많은 투자가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이렇게 모델 사가지고 이 유튜버 수준이 아니라 이 카메라 기사는 진짜 한 편 찍는데 몇백만 원씩 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가지고 돈으로 완전 뭔가를 하려고 했던 거죠. 왜냐? 그때도 사업적인 마인드는 있었으니까. 이거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된다, 내가. 그런 생각은 있었으니까. 그래서 도전을 했었어요, 유사.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으면 이거 계속 했겠죠, 제가.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FC 스마트 시스템을 돌렸어. 지금도 돌아가는데 돌렸는데 유입은 되더라고요. 유입은. 워낙 또 우리가 신선하잖아요. 스마트하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온라인으로 한다. 그래서 누군가 유입은 되는데 이 가입비 유지비에서 다 떨어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주는데 2만 원 가입비 내야 되고 또 사업자가 되려면 100만 원, 100만 원 내야 되는데 딱 한 명 100만 원. 딱 하면 100만 원 내가지고 했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달 만에. 되는 사업입니까? 안 되는 사업입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걸 계속해야 돼, 말아야 돼, 계속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찰나에 우리 망해가는 점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죠. 저는 그때 당시에 또 이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점주님 오시면 리크루팅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점주님 오시라고 앉혔는데 애터미 하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 만남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가입해 드릴 테니까 점주님도 저한테 가입해 주십시오 해서 서로 가입을 해서 제품 비교를 했던 거예요. 그 점주님도 아까 하이버지를 사셨고 저도 애터미의 차전자피 그다음에 제가 항상 소개하는 톤업 모이스처라이저 그다음에 고등어 이렇게 샀는데 진짜 제품이 저는 애터미에 대한 거는 유사해서 지금 가장 첫 번째 타겟으로 애터미와 마케팅 플랜 비교를 하거든요. 비교를 해서 애터미는 정말 나쁜 회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품을 받아보고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제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잘못해 언제 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제품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금액대가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으로 그 FC 스마트 시스템을 하면 정말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밤새도록 제가 고민을 하고 그 애터미 시스템을 보기 시작했어요. 지금과 같은 온라인 시스템 아니었거든요, 애터미가. 쇼핑몰 앱이 예전에는 지금보다는 형편없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지금 글로벌 앱이랑 똑같은 그런 상황. 그 앱도 저는 정말 신선했어요. 링크를 보내서 가입을 시킬 수 있다? 와, 이거 정말 대박인데? 이거 온라인에 접목시키면 그냥 끝장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고, 결단을 합니다. 결단을 하고, 우리 스폰서님한테, 스폰서님, 제 위에 있는 분도 스폰서님은 아니고, 제 위에 있는 분 좀 만나 계십시오 해서 우리 사무실 찾아오셨어요. 만났던 첫날입니다. 우리 강종욱 단장님 오셔가지고 이날 이정 총장님, 박기량 국장님 다 하더라고요. 다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이제 강종욱 단장님이 마케팅 플랜 풀어주시고 그때 제가 우리 단장님한테 했던 얘기가 더 위에 사람. 왜냐하면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유사할 때는 이 온라인 미국 회사다 보니까 다른 방식으로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교육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식으로 뭔가를 하는 거를 허용을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도 뭐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상이 돼야 만들 수 있고 골드가 이상이 돼야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막 그런 제약 조건이 너무 많았었어요. 하면서 저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제일 높은 분 찾아갔던 이유가 뭐냐면 허락받으려고. 제 이 시스템 써도 됩니까 여기서? FS 마스터 애터미 써도 됩니까? 허락받으려고 갔어요. 완벽해야 되죠. 해봐라고 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도구 임페리얼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처음에 이거 딱 보여드리고 하니까 이거 안 될 건데, 잘 안 될 건데 이거 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그렇게 해서 하지 마 했으면 제가 다시 유사로 돌아갔거나 다른 회사를 찾아봤겠죠. 근데 이도구 임페리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해봐,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누가 회사에서 뭐라 하면 이도구 이름을 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진짜 집중 몰입을 합니다. 애터미를 시스템에 접목시켜서 온라인으로 우리는 해보자. 그리고 TV 방송 촬영도 제가 우리 시스템을 가지고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초창기에는 진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우리 팀장님들 지금 함께하는 리더님들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도 거쳐 지나갔고 진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사람만 초대했는데 아무도 제품은 안 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다고 또 우리가 하는 방법이 스폰서님들이 하는 방법은 또 아니잖아요. 스폰서님들은 목표를 자꾸 띄라는데 팀원들한테 뭐 하나 사라고 말도 못 하는데 온라인으로 초대한 사람들 그런 거에 대한 딜레마도 엄청 많이 빠졌었고 정말 많은 그런 애로사항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저는 위기를 극복해 왔었고 지금의 우리가 탄생하기까지는 참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진짜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았다는 거죠. 이 영상이 왜 들어가 있지? 볼게요. 제만 성공하려고 이거를 만들어냈다면 이거를 만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른 일 했을 것 같아요. 다른 일 했을 건데 진짜 여러분들하고 같이 성공하고 싶어서 마방할 때 시스템 만들어냈어요. 힘들 때. 그거 만들어서 울고 있었죠. 하는데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그런 명단이 안 나갔다고 이렇게 명단 왜 안 주시나요?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하면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저는 진짜 여러분들 성공시켜 주고 진짜 힘들게 사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참 이게 그때 당시에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하고 진행했던 일이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는 진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FC라는 시스템을 진행하면서도 그냥 남들이 봤을 때는 온라인으로 해서 쉽게 왔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겉으로만 봐서는. 그런데 그런 험난했던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많이 울기도 울었고 뭐 우는 게 이거 빡기겠습니까? 집에 가서도 혼자서 많이 울었었고 힘든 그런 구간들을 넘고 넘으면서 정말 부딪히고 얻어 터지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드리려고 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아마 많이들 제가 라방에서도 많이 해서 많이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다 알고 계신데 제가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100평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는데 여러분 보통 얼마 정도 드는지 아세요? 키즈 카페 기준으로? 3억, 요즘에는 3억 가지고 안 됩니다. 한 4억 정도 있어야 창업이 가능해요. 가능하고 자 수익성을 한번 볼게요. 매장이 이 100평 정도 매장이 들어가는 비용이 한 485만 원 정도 정도 되고 순수익이 한 800만 원 정도 버는 매장 정도면 이게 카탈로그에 적어 놓은 거니까 한 평균 정도 매출 정도 됩니다. 우리 키즈 카페 회사의 평균 매출이 한 달 정도 운영하면 순수익으로 비용 다 떼고 한 800만 원 정도 남는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창업을 했어요. 3억 주고 창업을 했다 쳐요. 3억 주고 4억이 아닌 3억 주고 창업을 해서 운영이 참 잘 돼가지고 800만 원 정도 순수익이 매달 나와요. 그렇다면 이게 이득일까요? 우리 자영업 하시는 우리 글로벌 멤버님도 계신데 800만 원 정도 매달 벌린다고 하면 이게 이득일까요? 나한테 직장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일까요? 한번 볼게요. 자, 시설비 3억 든다고 치면 건물 내 거 아니잖아요. 건물주가 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건물 보증금 전세 뭐 1억이 얼마, 5천에 얼마 하는 그런 전세금 1억에서 총 4억 정도 들어가요. 요즘에 자영업 은행에서 대출도 잘 안 해줍니다. 이 현금이 없으면 창업도 잘 못하는 그런 시기예요. 요즘 시기가. 자, 원금 회수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내가 800만 원 그 버는 돈 가지고 하나도 안 쓰고, 진짜 하나도 안 쓰고, 안 쓴다고 가정을 하면, 내가 그 처음 투자했던 비용을 뽑아내는데 시간이 한 어느 정도 걸릴까요? 자, 3억을 800만 원 나누면 37.5개월이니까 한 3년 정도 만에 뽑아내잖아요. 자, 그런데 생활비가 한 500만 원 정도 보통 들어가잖아요. 한 가정당 4인 가족 뭐 최소 아껴 써도 한 500만 원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한 4인 5인 가족 정도 되면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치면 내가 순수익 딱 그 나머지 돈 다 저금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3억 투자해가지고 이거 프랜차이즈 하나 하면 원금 회수하는데 100개월 걸려. 8년 걸려. 8년. 이거를 하려고 아까 줄 서 있는 사람들 봤죠? 줄 서 있는 사람들. 그래요. 프랜차이즈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로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저도 이런 생각들을 했었으니까. 자, 첫 번째로 저 매장 우리 다 안 되는 매장 보고 창업을 하진 않잖아요. 다들 이렇게 잘 되는 매장들 보고 키즈 카페도 마찬가지 주말에 가보면 막 사람들 시끌벅적하고 잘 될 것 같으니까 창업하려고 하잖아요. 자, 저기도 잘 되니까 내 매장도 내가 창업하면 당연히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얘기를 했잖아요. 프랜차이즈 창업 왜 해요? 잘 될 것 같으니까. 주식 투자 왜 해요? 오를 것 같으니까. 부동산 투자 왜 해요? 오를 것 같으니까. 마찬가지로 잘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자, 직장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거야. 내가 이 프랜차이즈 창업하면. 창업에 꿈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 직장 다니는 것보다 저 직장 더러워서 진짜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직장 다니면. 저 인간 저거 내가 안 보고 살지. 차라리 내 거 하지.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장사 잘 되면 딴 사람한테 딱 팔고 난 더 큰 거 창업해야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해요. 장사 잘 안 되는데. 자, 그리고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들의 맹점. 프랜차이즈 창업하면 본사에서 장사 잘 되게 도와줄 거야. 제가 프랜차이즈 창업을 했을 때는요. 진짜 창업할 때는 하는 그 계약서에 도장 찍고 계약금 들어가기 전까지는 간 쓸게 다 빼줄 것처럼. 우리 여기 있으면 시스템대로만 하면 성공합니다. 시스템대로만 하면 성공합니다. 우리도 많이 그런 소리 하잖아요. 시스템대로 하면 성공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시스템대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대로 해도. 근데 장사 잘 되게 도와줄 거라고 사람들은 믿죠.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오픈하면 영원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오픈하면. 근데 자, 현실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잘 될 거야 라고 했는데 대출이자 자기 돈 주고 사업 주고 하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대출이자. 건물주가 우리 월세 들어갔는데 임대료 만약에 올리는 거는 사람들이 또 생각을 안 해요. 물가가 오르면 건물주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는 당연히 연 5%씩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으면 연 5%씩 올릴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 줘야 돼, 우리는. 내 시설이 노후화됐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영원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달 지나면 벽에 때가 끼기 시작합니다. 레자가 찢어지기 시작해요. 의자 갈아줘야 돼. 장난감 다 바꿔줘야 돼. 컴퓨터 고장나요. 그런 사항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한 5년 정도 지나면 노후화되는 그런 리모델링을 싹 해줘야 되는. 그리고 요즘에 그 회장님이 커피숍 좀 제발 창업하지 말라는 이유가 저희 아파트에 커피숍이 그 3,600세대인데 5개가 있었어요. 5개 맞죠? 5개. 5개가 있었어. 근데 최근에 뭐 또 하나 똥딱똥딱똥딱 공사를 하는 거예요. 제발 저기는 김밥 천국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카페 공원 일이 들어오더라고요 또. 그 3,600세대 전부 다 곡소리 나는 그 사이에 또 삐집고 들어가고 커피숍을 차리더라고요. 처음에 창업했던 사람들은 창업했던 그 친구는 정말 돈 좀 벌었었어.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들어오니까 가보면요. 알바 못 써요. 항상 주인이 앉아 있습니다. 표정은요. 싸늘해요. 그 가게 들어가면. 커피 값을 못 사 먹을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이거 제2의 코로나가 또 다시 나에게 닥쳐온다면 코로나 안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안 올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걸 염두에 두면서 왜냐하면 그때 겪었던 고통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항상 그걸 염두에 두면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2의 코로나는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서 내가 창업했던 매장이 영원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이트가 무슨 사이트냐면 자영업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아프니까 사장이다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여기 들어가 보면 매도글이 거의 한 3초에 하나씩은 올라오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보면. 근데 조회수도 엄청 빠르고요. 근데 웃긴 거 하나 말씀해 드릴까요? 매도글 클릭해서 들어가잖아요. 그 매도 올린 사유가 거의 비슷해요. 장사가 안 돼서 올린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장사는 잘 되는데 너무 대박 매장인데 몸이 아파서. 갑자기 다른 데 발령이 나서 해외에 가야 돼서. 거의 비슷한 레파토리 다 적혀져 있어요. 여기. 읽어볼 필요도 없어, 우리는. 지금 바로 한번 들어가면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애터미를 선택한 겁니다. 영원한 미래의 대안으로. 제가 애터미를 하는 가장 첫 번째 목표, 인생 시나리오도 쓰는데요. 제 사랑하는 가족들, 제가 힘들 때 같이 저와 함께 어려움을 겪어내준 그런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프랜차이즈 할 때는요, 소중한 사람들을 못 지키겠더라고요. 내일 하나 먹고 살기도 급급해. 이게 사업이란 게. 보통 다 그렇잖아요. 직장도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 이 애터미 일은요,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지킬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일.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심어줄 수 있고 목이 찢어져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내 소중한 사람들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일이라는 거.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 세월이 계속해서 흘러가도 영원 불변한 거. 코로나 겪으면서 그리고 또 제가 돈 없을 때 그런 서러움을 많이 겪어봤고 돈 없으니까 너무너무 서럽더라고요, 진짜. 돈이 없으니까 진짜 너무너무 서러웠던 그 고통을 저는 겪어봤기 때문에 그때 시절로 돌아가기 싫어요. 제가 만약에 이 애터미를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다가 또 코로나 제2의 직격탄을 맞고 우리 가족이 흔들리고 힘들어진다면 저는 못 견딜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이 가도 영원 불변한 것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내가 내 모든 것을 걸고 이 일을 진행을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서 이거를 진행을 했을 때 되는 일이 있고 되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애터미는 내 모든 것을 걸고 지금 목숨 바쳐 저는 항상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잠 안 자니까. 잠 안 자면 사람 죽어요, 진짜. 그렇게 일을 하는데 그렇게 열정을 쏟았을 때 되는 일과 되지 않는 일이 있는데 우리 일은 제가 그냥 결과예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과정이 저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해내고 있으니까. 정말 어려울 때 시작을 해서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지금 저도 해내고 있고 저랑 같이 하는 사람들도 다 해내고 있으니까 되는 일이란 거죠. 그리고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제가 인생을 겪으면서 3가지 힘든 고난을 겪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리스크를 앞으로는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나한테는 흔들림 없는 그런 안정적인 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저는 이 애텀이라는 일에 사생결단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까 지금 다 위기라고 하셨잖아요. 위기라서 여기 이 자리에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위기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나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여기서 안 늙을 사람 있어요? 나는 안 늙는다. 나는 안 늙는다. 없죠. 다 늙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것이다. 허리도 불편해질 것이고, 눈도 침침해질 것이고, 다리도 아파질 것이고, 그런 노령화. 그 다음에 뭐 이런 코로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질병,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안 아프고 늙어 죽을 자신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병원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항상 가죠. 누구에게나 그런 질병은 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오늘 아침에 설명했던 AI, 챗GPT, 이거 정말 무서운 존재입니다. 내 삶을 송두리째 뽑아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실직, 그리고 재난 상황. 이런 내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변수 하나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은 둔감하게 살아가요. 왜냐? 아직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맞닥뜨리잖아요.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살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내 인생의, 내 삶의 리스크를 없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많이 생각했던 리스크, 지금 이대로 내가 만약에 살아간다면 나는 리스크 없이 평생 내 가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 생각, 내 사랑하는 가족을 내가 지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허접함의 터널로 다시 한번 들어가기로 결단을 하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허접함의 터널이에요. 정말 돈이 없이 어려운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승선했던 원양어선. 그리고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그리고 아내의 실직으로 인해 겪었던 그런 경제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허접함의 터널.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서 나를 알고 적을 알고 모두를 알아야 내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타 네트워크에도 등록을 하고 거기서 가입비도 냈어요. 가입비도 내고 거기서 온라인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는지 잠입을 해서 참 사람이 못할 짓을 한 거죠. 그런 행동까지도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했던 모든 과정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들어갔던 허접함의 터널들입니다. 허접함의 터널을 반드시 지나야 하는 일에서 제가 만약에 그거를 피하려고만 애를 썼다면 그 허접함의 터널을 뚫고 들어가지 않고 그냥 피하고 그 허접함의 터널을 피하고 그냥 그대로 살았다면 그 이유 때문에 내가 그 허접함의 터널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지금 들어간 허접함의 터널이에요. 여러분 허접하게 보이나요? 행복해 보이나요? 사람들의 눈높이에 눈을 맞추고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런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전달하고 또 그런 사람들한테 희망을 전달하는 일. 그거는 비록 제가 허접함의 터널로 들어갔다고 하고 이 설명을 하고 있지만 결코 허접한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희망을 전달하는 일이고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일이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란 거죠. 근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허접함의 터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꾸준함. 제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그런 위기를 극복했던 그런 과정들,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노력한 그런 과정들에는 이 꾸준함이 안 들어갔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원양어선을 타서 배멀미 난다고 거기서 내려버렸다면 제 인생이 바뀐 게 있었을까요? 절대 없었죠. 또 저는 가난한 삶을 살았을 거고 힘든 인생을 아마 살았을 겁니다. 키즈카페 창업을 안 했었더라면 저는 창업을 하고 만약에 장사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제가 그만두고 프랜차이즈까지 가지 않고 그냥 거기서 멈췄더라면 그 다음은 없었더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꾸준하게 죽도록 정말 지금 순간이 힘들고 어렵고 앞이 안 보이고 막막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대로 꾸준하게 무언가를 한다면 반드시 결과는 정해져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뚫고 들어가면 빛이 보인다는 것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고 결과를
정해놓고 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조직 안에서, 우리 팀 안에서, 애터미 안에서 제가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 거 여러분도 생각해 본 적 있었나요? 자,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사라져요. 사라져. 안준영, 샤론 로즈 마스터는 없어요. 없다고 하면, 사라진다라고 하면 지금 열정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내 파트너들은 안전할까? 라는 생각 여러분들 해봤어요? 안 해보셨죠?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조직이 없다면 그 무한복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회장님이 말하는 그 성공을 내 파트너들이 이루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서 사라진다면 우리 팀 FC라는 이름을 달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글로벌로 뻗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우리는 온라인이 답입니다. 온라인만 할 겁니다. 라고 외쳤던 시절이 있어요. 그렇게 온라인만 하고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할 겁니다. 라고 외쳤던 그 시절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사라지면 FC 스마트 시스템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제가 투자했던 시스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하는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애터미 본사에서 진행하는 시스템 참여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라방할 때마다, 강의할 때마다 외치는 겁니다. 왜? 저의 리스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냥 나는 온라인만 할 테야 라고 하면 제가 없어지면 어떡할 건데요? 맞잖아요. 시스템 하나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래서 어느 것 하나에도 의존하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앞으로 나에게 생겨날 수 있는 리스크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 방향성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제가 거의 강의 때마다 집어넣는 사진입니다. 우리 석세스 아카데미, 회사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죠. 이 석세스 아카데미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회사 시스템은.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승급식을 거행을 하고 성공자들의 삶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리고 큰 자석과도 같은 이 회사 시스템은 정말 사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프가 지금 보이네요. 예. 석세스 참여 인원수가 사업 성장 속도가 필요한다는 이 이론은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석세스 결단 챌린지 이런 거를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거기에 선물을 이렇게 프로모션을 걸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게 아닙니다. 귀찮아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제가 진짜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희망을 가지고 이 사업에 정말 꿈과 목표를 가지고 뛰는 그런 사람들한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는 그 방향성을 찾아서 모든 시스템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까지 시스템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사에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기본이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베이스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우리들만의 특별한 시스템이 나오는 거예요. 부스터 역할을 하는 거. 우리가 온라인에서 하는 애플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부스터 역할로 우리는 사람들을 모집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또 우리 본사 시스템으로 초대를 해야 되는, 그 사람들한테 이 시스템만 또 강요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리스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리스크. 온라인만 고집을 한다면 리스크를 가지고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대된 사람들과 함께 또 회사에서 하는 시스템에 참여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 제가 이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애터미 본사나 라방에서 매번 같은 주제로 강의를 합니다. 항상 우리 비슷한 내용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비슷한 내용으로 하고 글로벌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똑같은 거 하는데 이렇게 매번 같은 강의를 계속 들어야 하나요? 그 시간에 나가서 한 명이라도 더 모집하는 것이 맞나요? 라는 이런 저 높은 직급자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시스템에 참여를 정말 목숨처럼 안 하는 그런 직급자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매번 같은 주제로 강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얼마 안 돼요. 나는 몇 명밖에 케어를 못 합니다. 어떻게 제 산하에 있는 3,500명, 4,000명 되는 그 인원들을 제가 다 케어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시스템으로 초대를 해야 그들이 스스로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전 자석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시스템으로 붙여야 이 사람들이 조직이 탄탄하게 꾸려져 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내 파트너가 없을 때는 석세스 세미나 안 가도 되나요? 혼자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내 산하에 있는 멤버들도요. 우리 복제 사업 정말 웃긴 거예요. 내가 만약에 신규 때 석세스 세미나를 참여 안 하는 사람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내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신규 때가 있을 거잖아요. 나는 이제 파트너가 생겨서 그 사람을 시스템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파트너가 생길 때까지 석세스 아카데미 안 올 거잖아. 그게 무한복제가 돼요. 결국에는 0이란 거예요. 0. 아무도 석세스 세미나에 참여할 사람은 없다. 그래서 내 파트너가 없을지언정 시스템에 사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멘티를 무한대로 복제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100% 참여하는 거. 내가 100% 안에 있으면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는 어느 누구라도 이 시스템 안에 붙어 있으니까 큰 시스템이라는 자력이 정말 강한 자석 안에 붙어 있으니까 절대 이탈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애터미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뭔가요? 이탈.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쳐 놨더니 나가버리네. 라는 거. 하나같이 원인 분석을 해보면 이 시스템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석세스 아카데미 주기적으로 참여하고 원데이 세미나 참여하고 매주 하는 그 줌이나 라방에 절대 이름을 안 빠뜨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본인의 산하에 사람들이 있건 없건 시스템에 사수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포기를 안 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능력치가 높건 능력치가 낮건 어떻든 간에 결국에는 성공하더라고요. 시스템 안에만 있으면. 그래서 이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 마음과 동일해가지고 제 마음을 전부 다 알아주고 내 마음을 다 이해해주고 내가 하는 방향에 다 따라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단 한 명이라도. 나랑 맞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사람하고도 잘 안 맞잖아요. 집에 있는 사람하고도 잘 안 맞고 부모님하고 잘 맞나요? 안 맞고 안 맞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안 맞는 부분이 많죠. 근데 우리는 그렇다고 안 만난 사람하고 관계를 안 하나요? 관계를 하고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 여기 있는 모인 사람들도 다 저마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사업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하고 사는 줄 아세요?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다 나한테 맞춰주기만을 기대하고 있어. 모두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럼요, 조직의 성장이 없습니다. 나와 맞는 사람은 없어요. 그 말은 즉슨 내한테 맞춰줄 사람은 없기 때문에 내 조직에 남아있을 사람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카멜레온이 돼야 돼. 우리 지연 사장님한테 맞는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 인재 팀장님한테 맞는 사람이 돼야 되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어디에 내가 내놔도 그 사람들한테 융화될 수 있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속이 시꺼먼지가 됩니다. 속이 수껌댕이가 돼요, 진짜. 그 쑥검댕이가 되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받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일이 그래요. 근데 우리 일만 그럴까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직장에 같이 근무하는 모두가 나와 다 만나요. 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쑥검댕이가 되잖아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부부 관계도 아마 거기가 더 쑥검댕이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원리 원칙을 정한 게 있어요. 이 사업을 하면서 제 원칙으로 정한 거. 단 한 사람의 적도 만들지 말자. 진짜 단 한 사람의 적도 만들지 말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라는 건 아닙니다. 제 경험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당연히 쟤도 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저하고 너무너무 안 맞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너무너무 안 맞는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배척해 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잘라낸 적이 없다고요. 제 마음속에서는 떠나보냈죠. 이미 떠나보냈죠. 하지만 제 겉으로 드러난 행동 거지나 모습에는 이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이 지금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절대로 남들과 비교하지 말자는 거. 이 사업을 하면서 저는 정말 비교당하는 거 싫어요. 진짜 비교당하는 거 싫어요. 프랜차이즈 할 때도 너무너무 이 다른 매장들, 다른 그 손님들이 주변에 제가 프랜차이즈 초창기 때 했으니까 주변에 저보다 더 좋은 매장들 계속해서 생겼을 거잖아요. 그 매장들하고 저하고 비교를 하면요. 정말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인데도, 저기는 이것보다 더 좋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비교를 하잖아요. 비교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첫째랑 둘째 여러분 비교 한번 해보세요. 오빠는 저렇게 잘하는데 니는 왜 그럴로? 동생 어떤 줄 아세요? 바로 탈선합니다, 여러분. 그게 반복되면 진짜 탈선하는 원인이 된다고요. 집에 있기 싫어해요, 그런 것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직도. 비교당하면요, 조직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비교하는 것도 그대로 내 파트너가 복제받습니다. 복제받습니다. 내 조직이 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겪었던 그런 사업을 하기 전에 겪었던 제 인생, 제가 이 세상에 나와서 제가 그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겪었던 그런 일들을 정말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렸고, 이 애터미를 하는 이유, 그리고 왜 애터미를 해야 되고, 이 애터미를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사업에 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오늘 이 강의를 준비했고요. 제가 10년 전 나에게 쓰는 편지를 썼어요. 이게 왜 10년 전에 나에게 편지를 썼냐면요. 지금 저의 모습은 10년 전에 제가 꿈꿔왔던 모습이에요. 10년 전에 제가 꿈꿔왔던 모습. 그때는 10년 전을 회상하면 참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절이죠. 프랜차이즈 창업하면서 대출도 안 됐었고, 어려운 고날, 정말 빚 4억 8천만 원이란 것이 뭐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우습게 보일 것 같지만 평생을 직장 다녔던 사람한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이었었거든요. 그런 감당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싸우고 얻어 터지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저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한번 이렇게 좀 못 볼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10년 뒤의 모습을 상상을 해 보시고요. 앞으로 10년 뒤의 모습은 10년 뒤에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여러분들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앞으로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들을 다 없애고 정말 10년 뒤에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한 10분 울고 계신데, 네. 저도 눈물이 올 것 같은 그런 멋진 강의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애터미를 약 3년, 아직 3년 안 됐지만 하면서, 약간의 그 존경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분을 닮고 싶다. 그리고 이분의 말이라면 그 말을 통해서 이 인생을 좀, 결정하고 따르고 싶다는 분이 두 명이 있는데 한 분은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고 두 번째가 우리 안준영 국장님입니다. 네, 그만큼 저도 좀 울컥하는데 네, 아무튼 1시간 넘게 정말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우리 안준영 국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오후 메인데이 시간을 마치고 사운드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운드창 준비! 시작! 오늘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격려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기다. 아자, 아자, 아자. 수고하셨습니다.